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튜브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인천튜브. 여러분들 여름밤이 이제 지나는 그런 시절이 그런 계절이 또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여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여름밤에 들리는 음악 소리가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하셨었는지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짜증나게 했었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음악 하나가 우리의 기분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인천튜브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었다 놨다 했으면 좋겠지만 마음만은 즐겁게 했으면 그런 방송이 됐다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인천튜브 어떤 방송들을 하고 있는지 광고 보고 또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쪼개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 문화갤러리 창의. 둘째 주에는 방송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연기 대표의 인천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인천튜브는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방송을 만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 아이디어를 주시고 소통을 한다면은 더욱더 발전된 그런 아이템들과 또한 그런 순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요, 인천튜브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인천의 방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김유동 대표님과 우리 김병훈 선생님과 같이 이어갈 텐데요. 우리 김병훈 선생님이 그렇게 극찬을 하시는 김유동 대표님의 재즈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그 근원부터 들어가 보면 어떨까? 그 전에 인사부터 나눠야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재즈를 가장 좋아하시는 재즈 음악이 혹시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너무 많겠지만.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김병훈 선생님부터 말하라면 머리를 그런 어려운 질문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살짝 틀어서 김희동 대표님부터 가려고 했습니다. 네. 자주 하시거나 아니면 애정하는 곡 혹시 있으신가요? 흔히 이제 재즈를 접할 때 네. 그냥 스탠다드 그리고 음악을 뭐 좋고요. 저는 다 좋아요. 장르가 또 재즈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기 여름에는 이렇게 열정의 남미 라틴 음악 신나는 거 네네. 좋고 가을에는 뭐 오텀 리브스 대표적인 거죠. 예, 그렇게 예. 잔잔하게 흐르는 것도 좋고 아까 김병훈 선생님께서 잠 올 때 듣는 예, 뭐 예. 이렇게 그 편안한 그 재즈도 아.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보컬이 같이 함께하는 그 재즈 음악이 예. 이렇게 클럽에서 해봐도 그렇고 고객들이 예. 잘 접근하게 쉽게 접근하더라고요. 그래요? 보컬을 있는 네네. 재즈 음악이 좋을 것 같아요. 듣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연주도 참 이게 그 재즈 자체가 사실은 변형도 많고 네네. 그날의 어떤 그렇죠. 변형들과 자신들의 감정들 막 이런 그러면, 게 있어서 네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보컬은 도대체 저걸 어떻게 맞출까? 네네. 저걸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앞에 공연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맞춰보고 오잖아요. 네네. 근데 저렇게 자유롭게 가는 저 스카이스를 어떻게 다 맞추고 오지? 저 그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연장을 하시니까. 네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하면서 보면서 네. 이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는데 참 재즈 음악은 신기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많이 직접 먼저 맞춰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또 이렇게 오랫동안 재즈 밴드로서 이제 예. 같이 그 하나로 쭉 가기가 좀 힘들어요. 뭐 스케줄이라든가 그런 것도 안 맞기도 하고. 근데 이제 대부분 저희 클럽에서도 보면은 그때 와서 이렇게 맞춰서 네네. 리허설 때 음향 테스트하면서 맞춰서 어떤 약속을 하고 너 여기 나가 저기 나가 하고 그냥 자유롭게 맡겨 주면서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합을 맞춰나가면서 앙상블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저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예, 맞춰나갈까.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공연 볼 때마다 사실은 정말 저걸 많이 합주를 하고 맞춰보고 시간을 길게 연습하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 보여서 저렇게 자유로운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거기에 진짜 보컬까지 그렇게 할 수 네네. 있다면 신기한데 원래 음악을 전공하는 게 아니시라고 네네. 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재즈 쪽을 이렇게 이게 마음에 딱 들어오셨다. 만나게 되신 게 그럼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이제 출발은 예. 이제 고등학교 예. 관악부, 관악부. 밴드부에서 네네. 이제 색소폰 아까 얘기했던 그 바리톤 색소폰을 했었었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인양돼서 졸업하면서 바로 해군군악대에 지원해서 입대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입대하면서 이제 그쪽 뭐 클래식 쪽이었는데 네. 간혹 이제 그 당시에는 재즈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예. 그냥 합주하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음악 선생님께서 네네. 그 음악 시간에 그냥 재즈란 것이 이런 거다. 아까 저기 사회자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유롭고 어, 그때그때 네. 다 다르고 똑같은 음악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에서 막연하게 이제 알고 있었었어요. 그러다가 뭐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듣고 지나다가 그냥 음반도 좀 듣고 네. 뭐 제가 그러니까는 그 관악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어떤 재즈가 어떤 자기 자신을 표현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개인 솔로로서 아주 네. 그 작곡가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개개인이다.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음악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런 게 공부를 안 했는데 재즈 음악은 공부를 많이 해야지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애시당 처음부터 연주자로서는 포기하고 그냥 듣고 즐기면서 또 같이 함께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생활 음악인이라고 붙이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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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그래도 되고요. 내가 전문 세션이나 뭐 이렇게 네, 네. 전문 연주자가 아닌 나의 생활 속에 정말 음악을 꼭 가지고 가는. 네. 근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음악이 전업인 아니신 거잖아요. 본업이 네, 네, 뭐 네. 따로 있으신 건가요? 네, 본업은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리점 운영하시나요? 네, 네, 대표로서. 차가 없는데 어떻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 사실 뭐 재즈 음악 하시는 분들 또 음악 하시는 분들 모두 뭐 그러시지만은 사실 좀 경제적으로는 많이 힘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자기 사명감 가지고 하는데 예. 저는 또 든든한 또 이제 그 아, 경제적인 어떤 네, 받침이 네, 되는 네. 사업체가 있으니까는 아.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같이 함께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본업이 아닌 이건 좀 이렇게 얘기하기 그렇지만 본업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끌고 가기가 이제 아무리 취미라고 해도 네네. 이렇게 끌고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느 시기 정도에서는 이걸 중단하거나 그냥 그래 난 듣는 걸로 만족할 거야 뭐 이런 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재즈를 하시는 것들을 내 생활로 받고 그걸 또 계속해서 이어가서 기획도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업이 있으심에도 다른 잡이 있지만 이걸 위해서 또 다른 기획도 하시고 공연장도 만드시고 이러는 때는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막연하게 이제 재즈를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들으러 몇 군데 서울 뭐 클럽이라든가 다니다가 96년도인가요? 97년도인가? 네. 그 무주에서 무주 리조트 네네네. 무주 리조트에서 재즈 페스티벌을 했었어요. 아. 8월 중순 이때쯤 한 8월 15일인가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때 이제 한번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무주 혼자서 거기를 네네. 무주 리조트를 이제 내려갔는데 그때 물론 일본의 그 히노 테루마사 트럼펫 이정식 씨도 있었었고 아시아 있었었고 거기에 근데 저도 이름도 모르고 그냥 갔었는데 네. 그 흑인 3명이 트리오로 연주를 하는데 오. 그 무주 점핑 파킹장에서 예. 그 넓은 공간이 꽉 차고 3명이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꽉 찬 소리가 나고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네. 저는 이제 그걸 그날이 예. 저는 재즈를 세례를 받았다고 느껴요. 표현 좋아요. 네. 재즈의 세례를 받다. 예, 예. 정말로. 네네네. 그 뮤지션이
맥코이 타이너 트리오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가슴을 가고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넓은 공연에서 이제 휴가차 왔던 사람들인데 그 좋은 음악을 하는데 그 넓은 공간에 중간에 처음 1부 때는 좀 그래도 한 1,000명 정도 있다가 중간에 예. 좀 날씨가 무즈만 해도 중간에 추워요. 네네네. 8월 15일 정도. 그러니까 2부 때 이제 그 음향 바뀌는데 사람들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끝에서는 별로 이렇게 한 300명, 500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저는 이제 또 차 타고 인천으로 쭉 올라오면서 저런 훌륭한 너무 아깝다. 네. 그런 생각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저런 공연을 송도 유원지 노을이 지는 데서 그 석양이 이렇게 석양 있는 지는 데서 곳에서. 그걸 예.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러면서 이거 한번 해보자. 네. 거기서도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꿈을 네. 혹시 이루셨나요? 공연을 했나요? 조금은 이제 그 페스티벌이니까 네네. 2019년도에 이제 제가 지샵을 오픈하고 네. 거기 청학동 그 근린공원이 그 무대가 이제 세워지면서 음악공원으로 이제 이름을 명칭을 또 짓게 네네네. 되면서 거기서 연수 스트리트 재즈 페스티벌을 1회를 2019년도에 했습니다. 근데 인천이 김병원 선생님 혹시 인천이 재즈가 이렇게 잘 이게 통용이 되는 그런 지역인가요? 사실은 저는 좀 좋아하기는 하지만 많이 듣거나 이렇게 공연이 있거나 그런 건 잘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네. 곳곳에 숨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숨었어. 아니요. 곳곳에 숨었다는 것은 네. 뭐 이렇게 그 수줍음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라 네. 바깥으로 나오지를 않으시고 안으로 그러다 보니까 매니아들도 글리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쪽으로. 많이 문화예술회관 근처에 예. 지하에가도 있고 부평에가도 있고 특히 연수구 청학동에가도 있고 그 신포동에가도 있고 뭐 이래갖고선 여러 군데서 많이 매니아들이 모여서 좀 꾸준히 열심히 해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끄집어내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일이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인천은 재즈다. 인천의 도시의 어떤 그런 그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재즈하고 어울리는 도시다. 어떤 음악 도시라는 부분들이 그 비틀즈가 나왔던 리버풀이라든가 어디 또 재즈가 출생한 어떤 그 뉴올리언즈도 다 그 바다를 끼고 있고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인천도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울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재즈만이 아니라 이제 부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 도시로 이제 그 준비하고 있고 오랫동안 이렇게 숨어 있었고 아니면은 했지만 꾸준하게 해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인천을 이제 음악 도시로 이제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이 얼마 전에 펜타포드 락 페스티벌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재즈만이 아니라 좀 인천이 다양한 음악이 흐르는 어떤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음악마다 색깔이 있듯이 구마다도 이렇게 색깔이 좀 있잖아요. 네. 우리 혹시 우리 대표님 생각하실 때 인천의 지역에 내가 생각하는 재즈랑 참 잘 어울리는 동네던 아니면은 구던 이 지역이 혹시 있으면 어디가 있을까요? 혹시 여기도 연수인가요? 원래는 보면은 아니요. 원래는 지금 부평이 네. 인천 음악이 이렇게 그 출발했던 데 보면은 어떤 인천에 미군 부대가 있었잖아요. 에스컴. 거기서 지금도 이제 부평 음악 도시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있고 또 음악 창작소가 미군 부대 나가면서 거기 지금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부평이 어떤 좀 풍물 축제도 하지만은 어떤 그런 전통적인 어떤 그런 그 재즈 음악, 음악 또 그룹의 어떤 그런 전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좀 어울리기는 아까 제가 꿈꾸었던 그 송도라든가 그런 쪽에 어떤 그런 그 또 국제 도시니까 송도가 또 재즈는 이제 국제 언어니까는 또 어울린다라고는 이제 보고는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그 좋아하고 또는 그 분야를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보면 요거에 대한 진짜 전문가처럼 이렇게 예. 딱 물어봤을 때 그거는 이것과 이렇게 좀 어울리는 것 같아라고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그거를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정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혹시 김병원 선생님하고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20년 전에? 네. 원래 김원 선생님은 저 인천시에서 네. 문화 지원 네네. 이제 파트에서 그 뭐죠? 그 문화 지원금 하는 거를 문화예술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네네. 문화예술진흥기금 예, 아. 문예진흥기금 아. 받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찾아가서 모르니까는 예. 이런 거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많이 어떤 걸 이제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또 이제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알게 되신 스토리가 또 있으시군요. 네. 확실히 그 뭔가를 뭐 인천이 꼭 그렇다기보다 어디를 가나 뭔가를 시작할 땐 잘 모르는 것들도 있고 또는 이제 하는 사람들 그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가 어딜 가서 누구한테 네. 뭘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를 때가 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오픈이 돼서 이렇게 뭔가를 좀 기획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좀 오래 하시지 그러셨어요, 김병원 선생님. 그랬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었을 오래 텐데. 오래 했죠. 그런가요? 오래 했죠. 저희를 지금 만나서 30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재즈 연주회장을 가서 느끼는 건데 네네. 제일 크게 느꼈었던 게 저기 인천에서 스윙 재즈 창단식을 했어요. 종합문화예술회관 재즈?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하는데 재즈 오케스트라. 그게 그거였었죠. 예. 근데 이제 스윙 재즈 스윙 그래갖고 재즈라고 그러죠. 네. 그랬는데 우리 전통 음악 사물 네, 하는 네, 네, 데 네. 가서 있다가 보면은 내가 잘 모르는 곡이고 잘 모르는 음악이라도 한참 신나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들썩거리고 하잖아요. 그 재즈 그 창단식 공연장에 가서 앉아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 발을 턱턱 그리고 이 박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네. 턱턱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이 음악이 우리의 전통 음악처럼 우리하고 밀접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로구나. 그래서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우리는 이렇게 젖을 수 있구나. 잠 안 올 때 잘 모르는 재즈 음악이라도 나름대로 듣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잠이 오고 뭐 이러지 않. 이래서 그 재즈라는 어떤 거에 좀 잘 네. 모르면서도 들었었던 이런 거고 우리의 흥 뭐 이런 게 잘 맞았던 거. 그래서 제가 그 참 좀 그렇지만 김희동 대표님을 늘 이렇게 아유. 곁에서 이렇게 늘 했습니다. 그 보람이 있네요. 이렇게 재즈를 한 분이라도 이렇게 즐기고 또 알게 해주니까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윙 밴드라 했는데 맞습니다니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재즈 오케스트라를 스윙 빅밴드라고도 하거든요. 스윙 이제 흔들하면서 저절로 그냥 들썩하게 만드는 우리 뭐 이게 풍물처럼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같이 그냥 느끼면은 되는 게 재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내가 즐기는 거를 나의 주위와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즐긴다라는 그 하나로 얼마나 하나 되는 것 같고 네. 그 즐거움을 공유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보람을 느끼죠. 맞아요. 저희도 이런 좋은 음악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저희 인천튜브도 여러분들과 이게 광고 같지만요. 인천튜브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정말 우리 음악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이 인천에 대한 뭐 어디 여행지라던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을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대표님과 얘기를 하고 내일은요. 어떤 얘기냐면요. 아까부터 말했던 도대체 G카페도 아니고 얘기하는 G샵은 도대체 저 포스코의 샵과 틀린가? 한번 여러분들과 G샵 하우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